자, 오늘 스포츠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어제 있었던 총선 결과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선의 의미와 결과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결과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 효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제 당선자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이제 야당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결과에 뭔가 이렇게 뭔가 약간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180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보다 지금 못한 결과를 놓고 약간 뭔가 좀 선전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이제 이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 여당이 이제 참패한 선거고, 그 참패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겨주신 선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심의 경고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길 거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그것은 여당에서도 예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까지 이제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던 거고, 네. 그 호소가 그래도 이제 먹혀서 서울 지역 일부 그리고 PK 지역에서 좀 이제 이 여당이 완전히 이제 참패하는 경우를 이제 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지난 4년 전에 야당이던 시절에 이제 103석 했던 것에 비해서 의석수는 이제 한 109석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제 여당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거의 관권 선거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이제 여당에 나왔죠. 네. 범야권의 200석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의석수를 많이 예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측한 것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출구조사 얘기했잖아요. 보통 보면 출구조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벗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도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증가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결과와 유사하게 이제 마치는 것처럼 이제 지난 선거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야 지지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많이 이제 쏠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보정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에 보통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먼저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일 동안 싸우는 사람을 하루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오랜 지인인 분이 이제 오게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약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약간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이제 야당에 쏠리는 결과를 예측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특검법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석수로 봤을 때 범야권이 특검법을 예고하더라도 기존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피로감만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야당이고,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제 과반을 넘긴 경우도 없었고, 그리고 범야권이 야당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승리한 적도 이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는 한데도, 네. 그동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면서 국회의 입법을 계속 이제 막아왔기 때문에 네. 뭔가 이 교착 상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수 국민들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지금 여당이 10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이 과거의 지난 2년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더라도 다시 대통령은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이제 이 선거 결과를 이제 이른바 신임 투표 성격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뭔가 이제 국정을 쇄신하고 야당과 소통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좀 바꾸시면 네. 뭐 좀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했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당의 역대급 참패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이것이 이제 지난 이제 총선 결과에 비해서 몇 석 늘어났다고 해서 승리라고 말하거나 이제 좀 더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일부 그러니까 그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 그리고 이런 이제 서울 강남이나 이제 이런 부산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또 졌기 때문에도 이 참패한 선거 결과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선거를 이제 책임졌던 사람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여의도의 관례였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식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약간 예상 가능한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도 네. 뭐 버틸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하자면 특검법 국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한국 정치의 상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쇄신하는 작업을 당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거고 당의 간판을 바꾸고 대표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으로 이제 내세워서 이제 다음번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청와대와 이제 용산과 거리를 두는 그런 노력을 하게 마련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예상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또 유례 없는 방식으로 여당이 대응을 하게 될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당선된 많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본인의 자신들의 4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재선도 중요한 문제여서 네. 안으로부터의 이제 쇄신 요구 또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당에 대해서 간섭하는 손을 떼라.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라.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을 국민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뭔가 뭐 잠시
그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의 역할 정도를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네. 그러나 정상적인 당대표로까지 모셔서 계속 당을 이끌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시름을 덜었죠. 한편으로는 이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였는데 네. 이겼기 때문에도 이제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승리의 이유를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분노의 표출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비명계 또는 반명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훨씬 더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이제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운영은 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쪽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쪽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예상대로 다 가져갔고요. 대신 이번에는 현역 교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초선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초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 어느 정도의 무슨 교육기간, 허니문 기간 있다가 시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초선들의 인터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가짐이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국회에서는 선수별로 맡게 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도 초선이 아무리 이제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당에서 맡게 되는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만 놓고 보면 일단은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우려되는 점이 이제 없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전남까지 합쳐서 보면 사실 5선부터 다선 의원들이 꽤 이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또 나름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호남과 관련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점점 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지리적으로 호남이 가지는 비중이나 역할은 약해지지만 호남이 배출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역할들은 여전히 이제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제 이 시대의 변화를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데에 조금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소외감 때문에 동시에 또 이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미래도 등장했었던 것인데, 이제 대부분 이런 변화는 거스를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미 있는 표수는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돌풍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죠. 이제 네. 지역구에서 사실상 이제 개인기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이제 그에 비해서 똑같이 탈당하고 신당 추진을 했고 잠시 합당까지 하려고 했던 이 두 대표의 이제 대비되는 결과를 보면, 네. 이낙연 대표는 이제 본인이 내세운 명분이나 본인의 개인적 역량이나 또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절감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자꾸 이제 세상 탓을 하거나 이제 국민 탓을 해서는 이제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개인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세상이 변하거나 사회가 이제 변해가는 것은 또 개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냐와 관련해서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인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 간에 이제 괴리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 이후의 전국을 간단하게 좀 전망해 주신다면,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착 상태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12석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도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네. 또 국민의힘도 단독으로 100석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도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당들이 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변화가 생기려면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또는 그 밖에 다른 이제 군소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민심이 무섭네요. 예. 선거 결과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액과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